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독자분들이 스파이샷을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그걸 다 영상으로 만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뭐 대단한 스파이샷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출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스포티지의 스파이샷입니다. 네, 신형 스포티지는 NQ5, 그러니까 지금이 5세대란 얘기죠. 가끔 스포티지 신형 사진이라고 하면서 이걸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걸 보면 아니죠. 네, 써있기도 여기 스포티지라고 써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야, 이거 신형 스포티지겠구나 이러고서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건 중국형 스포티지고요. 우리나라용 스포티지는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생긴, 그리고 플랫폼도 완전히 다른 모델입니다. 그래서 신형 스포티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떠세요? 이 사진 보고서 우리 직원들끼리는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누구는 뭐 와 진짜 멋있네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야 이게 뭐냐, 와 세상에 이렇게 라면서 되게 불만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특이한 차다, 굉장히 독특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요. 일단 비율을 놓고 봤을 때부터 이건 SUV가 아니라 약간 CUV 느낌이 많이 든다, 이런 걸 분명히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전면부를 살짝 보면요, 기존보다 조금 더 많이 드러나 보이죠? 기존에 타이거 페이스라고 했던 그런 디자인, 그런 디자인을 조금 더 발전시켰어요. 이거는 그릴 부분을 타이거 노즈로 이렇게 감싼 게 아니라 그릴이 아닌 부분을 감쌌거든요. 이래도 되나 싶어요. 약간 그냥 기능이 없는 그냥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을 한 곳에 했어요. 여기에 타이거 노즈가 있는 거 어디서 본 것 같죠? 사실 가차님이 그려주신 예상도를 보면요, 형 이거 너무 똑같은데? 이게 처음에 가차님이 이거 그려주셨을 때 저는 보면서 에이 조금 요번엔 가차님이 좀 실수하셨구만 이랬는데요, 실수가 아니었어. 이거 맞네. 이거 맞네요. 타이거 노즈를 이렇게 얇게 가져가는 거, 여기 글쎄요. 네, 이 윗부분에 타이거 노즈가 있고 이 아랫부분도 타이거 노즈, 타이거 페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다 어울리면서 이 전체를 타이거 페이스라고 하는 이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하면 눈을 부라려야죠. 아주 뜨고 있어야죠. 당연히 헤드램프도 이렇게 큼직하게 들어가고, 야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까지 램프가 큰 차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요즘 차들이 모두 다 램프를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는 반대로 램프를 키우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국내 판매량보다 해외 판매량이 더 높은 차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LED가 아니라 할로겐 램프를 사용하는 경우도 당연히 감안을 했어야 됐을 거고,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는 뭔가 독특함을 정말로 크게 어필해야 돼요. 이게 미국 시장에서 이런 세련된 차가 막 지나가면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과격하고 파괴적인 디자인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너무 과격해서 야 이게 실제로 나오면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 그런 앞모양이네요. 정측면 사진을 보면 요런 길이야. 요거랑 똑같이 지금 투싼을 얹어보면 투싼보다 더 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길이가 대단히 길죠. 대단히 긴데 그렇게까지 길어 보이진 않게 디자인이 뭐 나름 잘 된 것 같아요. 측면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휠에 들어가는 크롬도 되게 예쁘네요. 이걸 바람개비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방향성은 분명히 있고요. 그러면서 휠 안쪽이 그냥 디스크가 들여다 보이는 이런 시원한 그런 휠을 갖고 있네요. 그리고 휠 사이즈가 굉장히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바깥쪽만 크롬으로 하니까 굉장히 미래적인 휠 같이 보이기도 해요. 아이오닉 휠 같은 걸 보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런 독특함이 이 휠에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스파이샷들 보면 이 휠이 아니고 조금 좀 무난한 휠을 갖고 있었는데, 얘는 아마 그 중에서 트림이 조금 높은 트림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유리가 오픈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요, 이 윗부분으로는 크롬을 다 딜리트 시켜놨어요. 그래서 윗부분은 그냥 블랙인데 하이그로시야. 그런데 이 아래쪽은 크롬이 지금 굉장히 두껍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크롬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GV80하고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두껍습니다. 자기 얼굴이 비쳐 보이는 정도의 두께예요. 그래서 아마 차에 들어갈 때 문을 딱 열 때
이 크롬을 통해서 자기 얼굴이 보일 거예요. 자기 얼굴이 보이면서 야, 내가 이 정도로 성공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크롬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사실 마이바흐 같은 거 탈 때 보면 B필러의 크롬이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운데 차에 탈 때 보면 자기 얼굴이 비치거든. 약간 그걸 보면서 뭔가 성공한 것 같은 느낌? 내가 좀 멋있긴 하지. 이렇게 느낄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살짝 걱정되는 건 크롬이 이렇게까지 화려하게, 그것도 높은 곳에 이렇게 있어도 되나? 사이드미러에서 분명히 이 크롬 일부분이 보일 텐데 그게 어떤 식으로 느껴지게 될지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이드미러는 지금 플래그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짝 쪽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형상도 굉장히 날렵하게, 지금 SUV 스타일이 아니라 조금 더 스포티한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처럼 디자인이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앞쪽에 이렇게 벤트 글래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개방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도어 쪽에 붙이는 게 풍절음이 조금 적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기 흐름이 일단 좋아지죠. 근데 유리창 쪽에 붙게 되면 이 유리창에 바로 실내기 때문에 여기서 소리가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약간 도어 쪽에 붙어 있는 게 조금 더 고급이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오, 다행이다 하실 만한 게 하나 있어요. 샥스핀 있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샥스핀 없습니다. 뭔가 그 외에 다른 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뭔가 다른 거 넣겠지. 이 전면이 이렇게 과격한데 측면에 별게 없으면 지금 심심하거든요. C필러에다 뭔가 액센트를 넣을 것 같은데 벨트라인이 너무 두꺼워서. 벨트라인이 딱 잡아주니까 괜찮다. 벨트라인도 보통 수평으로 그냥 쭉 뻗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얘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가요. 이걸 이렇게 올려서 마지막까지 올라갈 건가? 이쪽 측면을 보면요, 보통 SUV다 하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클래딩을 덧대게 되는데 지금 이 차는 보니까 도장이든지 하이그로시 블랙이든지 어쨌든 지금 봤을 땐 반짝반짝합니다. 이 반짝반짝하는 거 봐서는 이게 터프한 느낌의 그런 클래딩은 확실히 아닌데, 이런 거는 도심형 SUV의 어떤 상징같이 지금 돼 있죠. 차세색하고 동일한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게 아마 도회적이다,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가장 중요한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후면인데요. 야, 후면이 깔끔합니다. 지금 되게 깔끔하고 면을 굉장히 크게 썼어요. 요 아래쪽에 면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이렇게까지 큰 면을 사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근데 기아차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잘 뽑았네요. 이런 식으로 면을 뽑는 거는 얼마 전에 공개한 EV6가 바로 이런 면을 사용해서 약간 EV6의 라인을 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어 윈도우도 굉장히 깔끔해요. 리어 윈도우가 이렇게 앞쪽으로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이것도 EV6가 떠오르기도 하고, SUV 치고는 각도가 꽤 되거든요. 쿠페형에 가까운 SUV의 디자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와이퍼가 없네요. 위쪽으로 이렇게 숨었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와이퍼인지 아니면은 에어로다이나믹을 잘 고려해서, 그래서 공기가 빠르게 흘러서 물이 묻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와이퍼 없이 깔끔한 뒷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리어램프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리어램프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리어램프, 특히 면발광을 이렇게 두껍게까지 쓰는 리어램프는 거의 없거든요. 리어램프 디자인은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째지는 게 요게 벤츠 느낌이거든요. 누가 봐도 아마 CLS 테일램프라고 한번 생각할 것 같은 그런 날카로움을 갖고 있는 테일램프입니다. 그리고 이 테일램프가 있는 부분이 지금 위아래로 더 튀어나와서 마치 날개의 한 부분을 사용하는 것 같이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주 멋집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기존까지 기아차가 이 램프의 중앙을 연결하는 형태로 디자인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차는 램프 가운데가 연결되지 않는데 거기가 플라스틱으로 뭐가 있어요. 이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그냥 만들었다 라고 하기에는 굳이 여길 또 잘라놨거든? 여길 잘라놨으면 이 가운데 뭔가 불을 켜겠다는 거 아닌가?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운데에 미등이 들어와서 뭔가 점점점점이 들어오게 할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듭니다. 네, 방향지시등 위치가 하단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불만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왜 방향지시등을 도대체 아래에다 왜 넣는 거야? 도대체 넣지 마!
방향지 시등 거기 있는 거 싫어 라고 했을 때 기아차의 대답, 야 네가 그렇게 아래 내리는 거 싫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내린다. 야 싫어할수록 더 내려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끝을 보는 것 같은, 이거보다 더 낮추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싸우자는 겁니까? 의지는 인정합니다. 지금 아래쪽에 지금 번호판이 붙어야 되는 자리가 여긴데 번호판 위쪽으로 라인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번호판 바로 위로 여기 있는 게 카메라인가요? 여기 뭔가 하나 톡 튀어나왔는데 여기 카메라라면 카메라 위치 나쁘지 않아요. 범퍼가 잘 보일지는 조금 미지수인데 아무튼 요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요 라인이 여기서 끊기는 게 아니고 이어집니다. 이어져서 요게 어떤 식으로든 아래쪽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요 선이 요렇게 이어져서 뒷부분을 요렇게 동그랗게 잘라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세련됐네요. 방향지 시등은 LED가 아닌 것 같고 봤을 때는 할로겐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리어가 워낙 깔끔하다 보니까 여기 레터링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처리를 했네요. 그리고 있는 거라고는 이렇게 기아 엠블럼 하나 있는데요. 기아 엠블럼이 너무 높이가 낮지 않나? 애매한 위치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위쪽에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할 텐데 위쪽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이 빗면에다 붙이는 게 그렇게 썩 좋은 그림은 아니죠. 지금 그랜저가 이렇게 돼 있는 빗면에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아반떼는 이렇게 돼 있는 빗면에 붙여놨죠. 약간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 있는 빗면에 붙이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낮춘 것 같은데, 레터링 이 뒤에 왜 이렇게 레터링이 없냐고요? 기아차가 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면서 뒤쪽에 레터링을 하는 규칙을 정했어요. 그 규칙은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다가 규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레터링을 다 삭제하는 규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당연히 아무 레터링도 붙이지 못한 거고요. 만약에 스포티지라는 글씨를 여기다 붙일까 싶긴 한데, 네, 루프 스포일러 부분도 굉장히 독특하죠. 이게 지금 크롬이 엄청 두꺼워요. 두께가 상당하고 측면에 있는 크롬 라인이 어떻게든 여기로 연결이 되나? 실제로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미지상으로는 이게 설령 떨어져 있어도 이 둘이 서로 연관관계를 맺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두께가 거의 동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인이 여기로 이어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후측방에서 봤을 때는 저 라인이 당위성이 있긴 있구만, 뭐 이런 식의 느낌을 주는 것 같죠. 루프 스포일러 측면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뒷부분이 깔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아차와 현대차가 싸우면 당연히 현대차가 조금 이기겠지 싶은데 사실 투싼하고 스포티지는 꼭 그렇진 않았습니다. 서로 엎치락뒤치락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경쟁도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단 스포티지가 투싼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을까? 일단 투싼 만만치 않죠. 이 프론트 마스크 디자인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도 차가 정말 날카롭고 미래의 자동차 같고 뭐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스포티지라면 사실 투싼에 비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투싼과 스포티지 신형을 비교했을 때 스포티지가 더 유리한 건 뭐가 있을까? 일단 길이. 투싼보다 아마 조금이라도 더 길 걸로 예상됩니다. 투싼의 전장은 지금 4630인데 4635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그냥 예상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아차는 현대차와 동급의 모델을 항상 조금씩 더 길게 제작을 했어요. 뭐 그렇게 길게 제작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 범퍼만 요만큼 더 길게 하면 5mm 정도 늘리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K7 같은 경우는 그랜저에 비해서 5mm 길고요. K3와 아반떼를 비교해도 K3가 5mm 길어요. 구형 스포티지와 구형 투싼을 비교해도 5mm. 그러니까 아주 약간씩 크게 만들었던 거죠. 파워트레인은 투싼하고 거의 똑같을 겁니다. 일단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가겠죠. 주력인 하이브리드는 1.6L 가솔린 터보 엔진을 쓸 거고요. 거기 하이브리드 모터를 더해서 230마력을 낼 겁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겠죠. 사실 지금도 투싼을 타보면 하이브리드 가솔린 디젤 중에 하이브리드가 가장 매력 있는 자동차니까요. 그리고 가솔린 터보는 1.6L 엔진을 갖고서 180마력의 토크는 27 정도 나올 걸로 예상되고요. 디젤 엔진은 2.0L 디젤을 쓰겠죠. 그래서 186마력을 낼 걸로 예상됩니다. 디젤이 가솔린보다 더 비쌀 텐데 그 대신에 디젤은 토크가 42kgm를 넘기 때문에 아마도 디젤을 탔을 때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은 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타보면 역시 디젤보다는 하이브리드. 실내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신차들로 미뤄봤을 때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려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요. 지금 투싼이 차박 같은 것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투싼이 갖고 있는 그런 차박의 기능들, 이런 폴드앤 다이브 시트를 갖고 있다든지, 실내장이 굉장히 길다든지, 폭이 좀 넓어졌다든지, 이런 부분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을 텐데, 이 디자인에 대해서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많은 분들은 굉장히 싫어할 수 있는 디자인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어떤 디자인이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만족하게 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자, 이 사진들 이렇게 보셨는데요. 이 사진들 보고서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는지 아닌지 여러분들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네, 지금까지 스포티지 스파이샷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요즘 기아차에서 새롭게 내놓고 있는 차량들을 보고 있으면 이번 스포티지 디자인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도 기우에 불과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너무 잘 뽑고 있어. 그래서 이런 디자인도 분명히 잘 나오겠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전체를 다 열어봐야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지금 기아차가 K8, EV6 이런 차를 내놓으면서 좀 제대로 된 패밀리룩, 약간 통일된 패밀리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샥스핀이라든지 다이아몬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번에는 그런 패밀리룩이 좀 깨진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 기아차 이전까지 스포티지 느낌은 과감하게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디자인을 했는데요. 이 스포티지 과연 현대차 투싼의 판매량을 넘어서 준중형 SUV의 최강자로 군림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스포티지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셔야 돼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디마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커 뭐가 더 많이 팔릴 것 같으세요? 투싼도 강력하잖아요. 지금 투싼 예쁘지 않나? 투싼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어지간히 스포티지가 나와서는 사실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나는 만약에 기아차 중에 하나 사라면 EV6를 살 것 같아요.